자, 일단 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과 연속을 더하면 뭐였어요, 이거? x는 a에서 연속이었죠. 자, 빼면 어때요, 빼면? 연속이겠죠. 곱하면 어때요? 0이 되어도 막 상관없습니까? 곱하는 건 딱히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었죠. 그렇죠? 네, 오히려 땡큐 아니에요? 0이 되면. 그렇죠? 네, 오히려 다 그냥 만약에 다른 녀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fx가 만약에 0이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하면서 또 함수값을 그걸로 가지면서 연속이야. 만약에 g가 막 뭐 다른 것들을 막 가져. 막 자극한도 우극한도 막 함수값도 세 개 막 다 달라. 그럼 곱했을 때는 당연히 오히려 땡큐죠. 다 갖다가 그냥 0으로 보내버리니까. 그치? 너무 감사한 녀석이죠. 네, 어쨌든 얘는 연속과 연속이니까 곱했을 때는 뭐 연속이다. 0이 되어도 오히려 땡큐지. 뭐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얘는 어때요? 얘도 이제 g가 0이 되는 상황만 문제가 되지. 딱히 그게 0이 아니라면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4번 역시도 연속이 됩니다. 결국 2번이랑 1번이랑 같은 걸 물어보는 거고 3번이랑 4번이랑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들 간의 콜라보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이블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일단은 바이블에는 연속과 연속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이제 문제를 또 이렇게 푸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연속과 불연속 그리고 불연속과 불연속의 조합에서도 얘가 어떠한가를 따져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일단 fx가 연속이고 gx가 불연속이라고 해봅시다. f랑 g를 두 개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불연속일까요? 언제나 불연속일까요? 불연속일 수도 있을까요? 지금 2파전인 것 같네요. 설마 여기서 당당하게 소신껏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집까지 말고 그냥 나한테 빠따를 좀 이렇게 연속일 리는 없죠. 아니 얘가 연속이고 얘가 세 개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연속과 불연속은 일반적으로 얘네 두 개가 같이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불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거지. 연속일 수도 있는, 즉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는가. 그 다음에 불연속이 기만하다. 이 둘 중에서 그럼 당연히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방금 답 얘기했잖아. 불연속이다. 언제나 불연속이다라는 거지. 얘는 언제나 불연속인 겁니다. 이때는. 알겠죠? 자 이것도 역시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이것도 역시 불연속일 수도 있다, 연속일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나 불연속인 겁니다. 자 그럼 3번도 그럼 다 마찬가지겠지, 그치? 안 속네? 좋아요. 그럼 3번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얘가 연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가 0이 되면 그래. 방금 전에 내가 여기서 곡선 한번 깔았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fx가 연속인데 여기서 이제 f랑 g를 곱하는데 이 f가 연속이고 g가 불연속이라고 하자. 이 f가 만약에 0이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게 된다면 이 gx가 세 개가 다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어. 다만 근데 여기에서 뭐 하나가 빠져있거나 그러면 안 돼. 무슨 함수값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자극한 값이 막 무한으로 지금도 발산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지. 물론 그렇더라도 할 수도 있기는 해. 예를 들어서 이제 gx가 x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불연속이죠? x는 0에서 일단 이미 불연속이에요. 근데 f가 만약에 x제곱이야. 그러면 x제곱이랑 x분의 1이랑 곱해봤자 어차피 x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발산하는 애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문제보다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을 요하는 거겠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산하는 녀석과 같이 만나는 거. 근데 보통은 이제 세개 값이 좀 다른. 우리 아까 전에 그림 그렸었던 거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애는 얘네 자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그냥 존재하는데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상황이 다 다른 상황인 거지. 그럴 때는 연속이 이 자리에서 0이라는 함수값을 가져버리면 얘랑 곱해도 그냥 싸그리 다 0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불연속과 연속이 곱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어떤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아니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하면 일반적으로 연속입니까? 이 양반들아? 일반적으로는 불연속인데 이게 연속이 될 수도 있는 연속함수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12개 중에 가장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또 안 나오지 책이가. 아. 그거 한번 들어가면은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아, 여기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지금 제 책이 지금 여기 여기 걸렸어. 혀를 좀 간지럽 보세요. 제 책이 하면 이거 유명한 사람이 있어 피카츄라고. 네. 자 어쨌든 잘 기억하십시오. 연속과 불연속의 만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는 어떻다? 왜 자꾸 연속이란 말이 들리지? 불이 잘 안 들린 거구나. 불연속 이런 거예요? 아이씨 말 똑바로 해. 불연속 그렇죠. 불연속. 자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면 기본적으로 어떻다? 불연속이다. 그런데 이게 연속이 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게 어떤 상황? 이 불연속이 되는 그 지점에서 얘가 0이라는 값을 가져버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x는 a에서 연속, 불연속 이런 것들 따지고 있었으니까 이 g가 불연속, x는 a에서 불연속이더라도 f가 그 a에서 연속인데 그게 0으로 연속이면은 그럼 괜찮다. 이것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는 어떻게 써요? 나누기는? 네, 이게 F가 만약에 연속이고 G가 이제 불연속이었었다면 F가 연속이고 G가 불연속이었다면 F가 이제 마찬가지로 0이 되면은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F가 불연속이고 G가 이제 연속이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씁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네. 요거는 이제 그런 경우에 체인지가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 조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내가 아까 저 뭐라고 말했지? 나 잠깐 조기침에 왔어. 아니야 나 말 잘못했어 방금 전에. F가 아까 불연속이고 G가 연속일 때 상관없다고 했었지. 근데 지금 요건 안 되지. 그치.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조건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F가 불연속이고 G가 연속이라고 했었을 때는 얘가 0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얘네 세 개의 값을 싹을 다 같은 값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지? 상관없는 게 아니지.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그때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따져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불연속과 불연속의 조합을 한번 넘어가보자. 불연속과 불연속의 조합. F도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G도 X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불연속과 불연속의 만남이니까 얘는 언제나 불연속이다. 손! 눈치 보는 건가요? 연속일 수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연속입니까? 그래프 한번 쫙 여러분들 그려가지고 나한테 여러분 골든벨 알아요? 골든벨? 이렇게 빠밤 해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그래프의 예시를 보여주십시오. X는 A에서 불연속인 것과 X는 A에서 마찬가지로 불연속인 F랑 G를 더했는데 얘네가 연속일 수도 있다고? 보통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게 굉장히 좀 특수하게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야만 뭔가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 그거를 잘 찾아서 해주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에이 있겠지 뭘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있다고 하셨는지 그거를 내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안 그래? 그러나 식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F의 그래프랑 G의 그래프를 각각 따로따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다이나믹하게 그리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가능한 적절한 상수함수를 좀 많이 도입을 해주시고 직선 같은 형태 있잖아요. 상수함수나 1차함수나 이런 아이들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괜히 막 곡선 집어넣고 막 그래프다운 그래프 그리겠다고 우리 생각 꼬이지 마시고요. 자, 어디 한번 아까 사기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까? 자, 답 보여주십시오. 빠밤. 네, F랑 G가 각각 뭐 이게 F 이게 G예요? 야, 이 큰일 났어. 그럼 어떻게? F 그럼 뭐 정의역이 딱 거기까지만 잘려? 이건 뭐지? 근데 얘가 거기서 불연속이에요? 이 전제를 어디 갔어? 이거랑 이거야?
네, 오케이. 넌 통과. 자, 거기. 자, 누가 사기꾼인지 한번 보자. 보이세요? 너도 생각 중이야? 야, 이거 다 양치기네 이거. 다 양치기 소녀들인 거야 이거. 근데 저는 약간 약간 자 밑밥 깔았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고 더 했을 때 뭔가 그래 뭔가 나왔다. 뭔가 그냥 왠지 그치.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마법의 단어죠. 뭔가 왠지 그냥 생각해보면 뭐 이런 것들 그치. 얘기해봐. 승부처럼 했을 때가 있나 한번 해봤는데 있어가지고 써봤는데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니까 너무 복잡해서 야, 오히려 그래프 그리기 훨씬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 자 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그려요. 검은색으로 fx 그린다. 빨간색으로 gx 그릴게요. 됐잖아. 그럼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언제나 그냥 계속 같은 녀석 갖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연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심플하게 자꾸 그려보는 거야. 심플하게 그리실 수 있어야 이걸 점점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좀 짓고 하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치? 일단 간단하게. 언제나 이런 예시들은 간단하게. 오케이? 그래서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면 불연속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예시 딱 들으면서 피카츄 한다. 자, 이 예시 딱 들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레 아니다. 연속일 수도 있다 라면서 제시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발레는 언제나 어떨수록 가장 아름답다? 간단할수록, 심플할수록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발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당연히 빼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쵸? 네, 빼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곱하기 어때요? 곱하기도 역시 발레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조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냥 이거 갖다 써도 되겠는데? 그쵸? 이거 갖다 써도 똑같은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하면은 어차피 언제나 뭘 곱하든 그냥 계속 다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나누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결국엔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불연속과 불연속은요, 불연속이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면은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불연속과 연속이 일반적으로는 언제나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왜냐면 연속은 고정되어 있는데 불연속이 세 개가 다 달라버리니까. 그럼 그때는 아기가 맞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딱 요 상황 하나. 그래서 얘가 중요해지는 거야. 이건 일반적으로는 다 연속일 것이고 이거는 불연속을 내가 어떻게 조작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새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대체적으로 불연속일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연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얘가 문제화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합성함수에서의 그 연속도 한번 조사해볼까요? 합성함수에서의 연속. 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5번 해서 F 합성 GX. 자, GX도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FX도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합시다. 자, 다시 GX도 X는 A에서 연속이고요. FX도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자, 5번. X는 A에서 F 합성 GX는 연속입니까? 연속이다, 손. 다 틀렸네요. 에헤이, 거참 여러분들이 그 직관력을 믿어봤는데, 자, 봐봐, 여러분. X는 A에서만 연속성을 우리가 보장하고 있어요. 그쵸?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근데 그 값이 꼭 A예요? 그 GX에서의 함수값이 A입니까? 얘는 반드시 A, A를 지나는 함수인가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얘가 X는 A에서 B라는 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야 돼요? F의 B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B에서 연속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래서 얘는 일단 연속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연속이라고 단정 지어줄 수는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게요. GX랑 FX가 둘 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GX도 FX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둘 다. 그럼 그때 F합성 GX는 연속일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네,
네, 이건 맞습니다. 네, 이건 딱히 문제 생길 게 없죠. gx가 어떤 값을 갖든지 상관없이 fx가 그 어느 곳에서나 전부 다 연속이니까 괜찮은 거지, 그치? 네. 네, 그 정도까지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합성함수는 뭐 굳이 연속 불연속 뭐 여기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딱 여기까지만. 역함수는 어떨까요? 역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럼 f 인버스 x는 그럼 뭐예요? x는 a에서 연속입니까? 자, x는 a에서 연속이다. 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 인버스 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불연속이다. 둘 다 가능하다.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 뭐야 저 두 분? 아, 저 모르겠어요. 아이씨,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아. 자, 봐봐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오직 그 한 점에서만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fx의 역함수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떡할 거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x라는 곳에서 함수값이 a라는 곳에서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b, a,b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그런 상황이야. 여기서 연속이니까 여기 이어져 있겠죠.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친구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막 부드럽게 막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쓱 연결이 잘 되다가 이 자식이 여기서 뻥 뚫리고 여기서부터 막 지랄해. 하다가 막 여기서 갑자기 막 뻥 뚫려가지고 밑으로 막 곤두박질 쳤다가 여기서 구멍 뻥 뚫리고 막 별의별 난리를 쳐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fx라는 것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의 말이 애당초 그냥 논의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막 지랄하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근데 그래,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까지 하자. 이건 너무 비겁하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얘를 쑥 올려놓고 b가 어느 정도쯤 있을까? 여기 대충 뭐 요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뻗어나가는 여기 역함수 있습니다. 나 사기치진 않았어요. 자, 근데 봐봐요. A라는 곳에서는 분명히 fx가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가 역함수가 된다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뒤집어져 이게?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자, 그랬을 때 A라는 곳에서의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려고 했었지? 역함수가 그래 f 인버스가 x는 a에서 이게 연속이냐 그 조사하는 거였지? 네. 그래서 a, b 저기에 지금 b, x가 b일 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잠깐만, 근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건 일단 역함수가 안 되니까 요거 먼저 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를 발생시킨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요. 나 잠깐 한 거 볼게. 말하면서 써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좀 헷갈려졌어. 뒤집히니까 아니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따지고 있을 게 아니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야지. 오히려 반대로.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또 안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야지만 fx가 x는 a에서는 연속이지만 이게 뒤집혔을 때 인버스 x는 여기에서 이제 연속이 아니게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b가 되는데 얘가 그럼 b, a가 되겠죠? 반대로 썼다, 씨. 이거 b, a라고 하고 얘가 이제 a, b가 되면 우리는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고 싶은 겁니까?
분명히 fx는 지금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x는 b에서 불연속입니다. 역함수는 존재하고요. 근데 역함수는 여기서는 분명히 어떻게 됐어? 얘처럼 끊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f 인버스는 여기서는 이제 불연속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이 f 인버스가 꼭 거기서 연속일 거라고 장담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대칭이 됐을 때 그 같은 라인에서 연속성을 따지고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게 아닌 상황들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처럼 f 인버스 x가 그러니까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부 다 연속이야. 그럼 딱히 뒤집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렇지? 그래서 f 인버스 x도 역시 모든 실수에서 전부 다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5번이나 6번 같은 것들은 5번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도 6번 같은 그러니까 역함수 같은 것들은 또 이렇게 많이 등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사고력 신장을 위해서 그냥 내가 예시를 든 거고 이 5번 같은 것들도 그냥 해봤자 진입 판단형 문제 같은 것들로 나오고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정계수 같은 것들을 구하면 뭐 예를 들어 x는 어디에서 연속입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연속입니까가 아니라 fx가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라든지 아니면 뭐 fx의 식이 어떻게 생겼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fx가 0을 갖는 상황이 이제 어디에서 존재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라든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되게 다채롭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좀 진입 판단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 합성 gx는 x는 a에서 얘네가 각각 이제 0이 그 연속이었을 때 f 합성 gx도 이제 거기서 연속입니까? 또 f 인버스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x는 a에서 fx가 연속일 때 f 인버스 x도 x는 a에서 연속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런 진입 판단 문제는 다 대처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이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속함수랑 이제 연속함수 혹은 불연속함수 혹은 불연속끼리의 조합으로서 우리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확장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좀 더 좋은 것들 많으니까 꼭 좀 풀어보세요. 자, 최대 최소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76페이지. 우리 뭐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리들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런 정리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딱 처음 봤을 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들 거예요. 마치 이제 뭐 땡땡 법칙 뭐 이런 것들 공부했었을 때 들었던 느낌이랑 비슷할라. 지수 법칙 얼마나 당연했습니까? 그렇죠? 2의 세제곱과 2의 네제곱을 곱하면 2의 7제곱이다. 뭐 이거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냥 개수 셌더니 7개인데 그런 느낌이잖아. 마찬가지야. 이 최대 최소 정리도 얼마나 매가리가 없는 정리냐면요. 약간 좀 예의가 아니네. 네. 네. 얼마나 매가리가 없는 정리냐면요. 다친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어떤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할 때 그럼 상상이 되시죠? 다친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고 할 때 상상되십니까? 그럼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입니다. 내가 왜 매가리가 없다고 했는지 알겠죠? 근데 다친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얘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가장 높은 지점이랑 가장 낮은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네. 그럼 왜 하필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왜 하필 연속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예시를 머릿속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상상하세요. 최대 또는 최소인 부분이 단순하게. 네, 저렇게 그래 이렇게. 1차 함수를 그렸는데 열린 구간은 딱딱 잘려져 있을 때 이땐 최대 최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연속이란 말이 왜 꼭 들어가야 됩니까? 연속이 꼭 있어야 최대 최소가 있습니까? 왜냐면 어떤 지점에서 예시 발레 뭐 이런 것들 예시 막 이런 것들 드는 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해. 이게 불연속이라고 했었을 땐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떤 상황이죠?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게 여기 불연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최소 그게 최소. 그리고 또 최대는? 최대가 없나요? 거기에서? 못 구하잖아요. 최대가 왜 없어요?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가 최대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닫힌 구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무한으로 계속 발산할 거라면 아마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야 됐겠죠? 이게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때 뭐 실수 전체 집합 이것도 역시 열린 구간이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이게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까 나왔어야 되는 예시. 지금 우리가 닫힌 구간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즉 불연속일 때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뭐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걸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려져 있는데 네. 그 최고점에 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아예 함수값이 없으면은 최대값이 없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을 땐 최대값과 최소값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네, 그 녀석들만 쏙 빼놓을게요. 자, 어때요? 그럼 이제 최대 최소값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연속이 아니니까 벌써 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구멍 뻥뻥 뚫려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는 어때요? 최대 최소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정리랑은 이제 무관한 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럼 그때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연속이면은 보장할 수 있는데 연속이 아니라면 보장할 수 없다의 뉘앙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한번 바이블 포인트 읽어볼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반드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면 혹은 연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존재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 이거 모른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이것도 진짜 웃긴데. 일단 연속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뭐 같은 조건들이 항상 그 전제가 깔려요.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닫힌 구간 A서부터 B까지 이제 연속이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 그림을 자 A에서 함수값이 이거라고 하고 B에서 함수값이 이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에서 함수값, B에서 함수값. 요거를 그냥 연결시킬 거예요. 어떻게든. 뭐 일직선을 연결을 시켜도 되고요, 동산처럼 연결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울렁울렁 해도 되고, 막 아주 진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싹 그어. 그 사이에 이 두 함수값 사이에 선을 쫙 그어. 교점이 최소한 하나 이상 생긴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딘가에 생기겠죠. 그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렇지?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큰 그림 그리는 것처럼 막 엄근진하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말로 비교되죠. 그런데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문제화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 사이값 정리는 문제화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문제화되냐면 근의 추정. 어떤 방정식의 근을 추정할 때 사용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fx에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요. x는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fx는 0이라는 그 방정식의 실근은 반드시 1과 2 사이 어딘가에는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그 근을 추정하는 수치 해석법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수치 해석법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좀 종종 내요. 그래서 어떤 식을 하나 딱 fx 식을 주고요. 다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어떤 구간에서 반드시 해를 갖습니까? 라고 하면서 1번 열린 구간 1,2 2번 2,3 3번 3,4 4번 4,5 5번 5,6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여러분들이 1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 5에서의 함수값, 6에서의 함수값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조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그 답이 두 개네. 뭐 이런 식으로 되었어? 그러면 1,
2, 3, 4, 5, 6 하니까 3과 4 사이에 무조건 관통이 일어날 테니까 그 열린 구간 안에 근이 하나 이상 존재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문제. 열린 구간 1부터 2까지에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이건 아닌가요? 몰라요. 왜? 얘가 이렇게 갔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모르는 일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 이상은 존재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원리, 아이디어로서 이 사이값 정리가 활용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바이블 포인트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fa가 fb랑 서로 같지 않을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지금 해석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연속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정리는 사실 굉장히 당연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도함수를 공부하고 나서 또 공부하는, 정확하게는 도함수보다는 도함수를 공부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고 나서 배우는 두 개의 정리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값 정리, 하나는 롤의 정리. 이렇게 두 가지의 정리가 있는데 얘네들 역시도 당연해요. 얘네들 역시도 똑같은 말이야. 살짝 한번 스포해볼까? 자, 롤의 정리가 뭐냐면 FA랑 FB가 서로 똑같아요. 우리가 아직 미분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거를 좀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얘네 두 개를 있는 부드럽게 있는 함수가 있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꺾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함수가 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그릴 건데 여러분이 접선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형태는 알잖아요. 이게 접선이에요.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접선이죠. 자, 그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0짜리인 것이 반드시 이 두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어때요? 당연한 얘기잖아. 여기 있잖아. 그치? 얘가 만약에 요렇게 그려지면 두 개나 있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선생님, 없는 것도 있는데요? 뭔데? 없잖아요. 뭔 없고 없기는 무수히 많지. 어디서 접선을 그땐지 간에 다 기울기가 0이구만. 없기는 뭘 없어. 헛소리죠, 그쵸? 네. 이거 좋은 관찰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롤의 정리고요. 여러분들 그 목 좀 유연하십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보실래요? 네, 좀 스트레칭 해봐요. 네, 자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봐. 자,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살짝 이렇게 해서 볼 거예요. 자, 목 살짝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그럼 이게 정면이니까 얘가 약간 좀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목 돌리는 게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내가 돌려줄게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지, 그치? 살짝 고개 돌리면 이제 요거 좀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이게 평균값의 정리인데요. 얘네 둘 사이를 잇는 이 직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같은 말이잖아, 씨. 같은 말이잖아. 아니, 요걸 이렇게 보나, 그냥 똑같은 말 아니야, 그냥? 그게 나중에 나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네, 그래서 총 4개의 정리를 공부하실 건데 그들끼리 잘 구분하시면서 얘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정리였지 라는 거. 괜히 또 얘네도 헷갈려가지고 사이값 정리가 뭐였지? 이게 사이값 정리였나? 이러면은 그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과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특히나 이제 그러한 정리들에서 이제 비롯되는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이 파트를 공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를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진입 판단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실 것. 알겠죠? 진입 판단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연속과 불연속의 만남에서 불연속인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속이 무슨 활약을 해주면 된다? 그 점에서 0이면 된다. 그 점에서 함수값으로 0을 가지면 된다. 그냥 불연속과 불연속의 만남에서는 그냥 뭐 웬만하면 우리가 그냥 정말 인위적으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충분히 정말 다채로운 상황들을 마음껏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쟤는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점에서의 연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얘네들은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고 하면 더욱더 강력하게 얘네들은 연속성이 보장되겠지, 그치? 얘네들도 이제 실수 전체 범위까지도 이야기를 좀 해봤었어요. 이 연속과 불연속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결국에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연속인 애랑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점들에서 불연속인 애들이 이제 만났을 때 얘네 둘은 언제나 불연속이겠지만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불연속이 되는 점들마다 값이 존재만 하고 있다면 그 연속인 함수가 그곳에서 0이라는 함수값만 갖고 있다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가 1, 2, 3, 4, 5에서 다 제각각 다른 값을 가지면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fx가 연속인데 걔가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1, 2, 3, 4, 5에서 함수값이 0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불연속과 불연속은 뭐 이건 사실 이야기할 건덕지가 되지 못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또 아까 최대차수 정리. 근데 최대차수 정리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였고 사이값 정리도 역시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얘는 이제 근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뭐 방정식의 근이 이제 어디 존재합니까? 뭐 몇 개가 존재합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거 함수값 구해가지고 점 찍어준 다음에 반드시 x축이 그 사이를 관통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내려볼 수 있게끔 경험을 좀 많이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내가 여러분들께 시켰던 그 프린트 그거를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백지 테스트도. 백지 테스트는 오늘 별로 쓸 거 없지 않아요? 그쵸? 오늘 내가 별로 쓸 게 없을 텐데. 쓰라는 거죠. 이거 언제 다 하고 쌤아. 저희 집 못 가요. 알았어 오케이. 백지 테스트만 하고 이거 숙제는 그러면 그 우리 내일 수업 때까지 해가지고 오케이? 근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 안 할 거야 그럼 언젠가도? 아. 야 그것 좀 괘씸한데. 야, 집 가서